심장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의대 김영국입니다. 한국인의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 발생 관련 기여 위험도를 보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들입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치료 목표에 맞추어 잘 조절하면 뇌졸중, 심근경색증, 심부전의 위험을 상당히 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복약을 80% 이상 잘하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되고 심부전이나 심장질환이 10에서 20%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약물 치료를 시작한 환자 중에서 1년 이내에 50%가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있고 2009년에는 이렇게 치료가 발전했는데 오히려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고혈압의 역설 현상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약을 잘 안 드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Barriers to Optimal Hypertension Control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치료의 장애물을 환자 요인, 의사 요인, 사회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환자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이 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학술적으로는 이를 약물 치료 수능도, 컴플라이언스라고 하고 혹은 이행도, 드럭 어디어런스라고 이게 나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처방을 하면 환자가 따르는 의사 중심의 수능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의사 처방에 대해서 잘 참여해주고 준수하는 어디어런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능도나 이행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치료의 이득과 이해와 같은 객관적인 이유보다는 주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에 대한 자신의 평소 생각이나 믿음으로 인한 병원과 약에 대한 불신입니다. 질병에 대한 자신 소신이나 믿음이 있어서 약을 먹으면 몸이 더 빨리 망가진다 혹은 약을 시작을 빨리 하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안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 현장에서도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의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환자분 중에서 질병이 도움이 된다고 믿는 풀이나 건강식품 등을 고집하면서 약물 치료를 권유한 순간부터 병원에 오시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둘째는 약물 치료 필요성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배우들 보시면 입금 전후에 사진이라든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모든 일에는 행동 변화를 위해서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심한 흉통이나 호흡곤란으로 심부전, 심근경색증이 진단된 환자분들은 사실 약물 치료를 하자고 하면 거부감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고혈압이나 이런 이상지질혈증은 저희가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질환의 중증도와 증상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적금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거 보면 지금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욕구를 줄여서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이런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왜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이 있어도 식이요법이나 민간요법 같은 것들 그런 비약물적 치료를 더 잘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비약물적 치료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도 한 50% 이상은 지속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제 환자 중에 몇몇 분은 약물 치료 필요성은 이해했는데 처음부터 약 먹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납득을 못 하셔서 운동, 식이 조절을 내가 해보고 3개월 후에 혈압 검사 다시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 나서 약을 드시겠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비교적 혈압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효과를 보시려면 감옥에 갇혀서 수감자 정도의 식사 통제가 필요합니다. 참가자의 주요 식사를 연구센터에서만 섭취하도록 한 연구에서 식이요법 아주 엄청 엄격하게 이렇게 수감자 성식을 하면 단일 종류의 약 한 알 정도의 효과를 보였고 식이요법의 저염식까지 철저히 하는 거는 여러 문헌에서 보고된 그러니까 성분 2개가 합쳐져 있는 복합제 한 알 정도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약물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저용량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약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중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특정 약제에 대해서 암시나 믿음이 신체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플라시보, 위약 효과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인데 효과가 있다고 믿어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보는 현상을 말하고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약효에 대한 의심이나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심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제인 스타틴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나 신문 기사를 보고 스타틴 관련 근육 통증, 피로감,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미리 중단을 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져서 심근경색증이나 심혈관 사망이 증가했다는 보고들이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스타틴 안전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뭘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새롭고 혁신적인 치료들의 효과는 대부분 검증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검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약물과 새로운 치료의 차이가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과 잘 복용한 경우에서 발생한 차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내가 쉽게 집 근처 보건소나 의원에서 처방하여 먹고 있는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약물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심뇌혈관 건강의 핵심 열쇠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